앞으로 다가오는 삼성전자가 1970년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거냐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운이 좋게 저 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업이 1969년이 돼가지고 창업 전서부터 창업 후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1992년 삼성전자를 떠날 때까지 삼성그룹에는 25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3단계를 했습니다. 근데 진출하기 전에 뭐가 준비하느냐? 의외로 준비를 안 하고 해외에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생각하면 사전 준비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나라면 돈 주고 이 제품 쓰게 되냐? 본인도 안 쓰는데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업원 중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 제품을 본인은 쓰겠느냐? 본인은 안 쓰면서 사장, 부사장 혹은 이사, 사원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경영층이거나 창업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이 제품을 쓰겠느냐? 핵심입니다. 그게. 자기도 안 쓰는 물건은 어떻게 팝니까? 그럼 쓴다면은 왜 쓰느냐? 이유를 대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10 compelling reason이라고 합니다. 내가 쓴다면 왜 쓰느냐? 10가지 이유를 대봐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시적을 볼 때, 해외 진출 볼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요약을 했는데 1단계는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고 전략 수집을 하고 고객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는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는 건 경영학에서 가르칠 때는 데스크 리서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데스크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현장에 뛰어듭니다. 이건 코스트가 엄청나게 됩니다.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제가 현지 법인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겁없이 해외 진출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창립하고서 10년 후에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 수출 부장부에서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주제 중에 이걸 꺼내는 이유는 현지 법인 판매는 확실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전에 절대로 진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백전백패합니다. 왜? 현지 법인이라는 건 제품만 가지고 안 되고 현지 경영, 세법 모든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거시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실 때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처음 진출하는 거냐? 그렇다면 계획을 철저해야 되고 제품이 있다. 그러면 2단계로 시장 개척을 하지 현지 법인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럼 삼성전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을 시작할 때 삼성보다 10년 앞선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제가 수출을 과장을 하면서 제품도 없어, 샘플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인치 흑백 텔레비를 한 페이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걸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로드머라는 회사를 알게 돼가지고 그 회사에 OEM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출의 전자제품 수출의 대전기가 됐습니다. 상공부에서 삼성전자가 수출한다는데 국내 경쟁사 10년 앞선 회사를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왜 당신은 수출 안 하셔? 삼성전자는 매판자본입니다.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붙여서 내보냅니다. 상공부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강진구 대표이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진구 사장께서 우리가 돈은 못 벌지만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고용 창출은 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은 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못 냅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경쟁사를. 앞으로 삼성전자 욕하려면 절대로 상공부 출입을 금지해라.
지금의 상공부하고 그 당시에 1970년대 상공부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쓴 거는 벨트란스라는 벨지움 유럽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4밴드 라디오 카셋을 만들었습니다. 수출했습니다. 이때도 제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수출 과장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마냥 극진히 접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초기고 적자이기 때문에 요정에 갈 돈도 없고 최고의 대접이 소주하고 불고기 먹는 겁니다. 외국에서 바이오가 올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왔겠지. 맞아요. 지극정성으로 소주와 불고기를 저녁에 대접하니까 이 친구가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독달이 풀더라고요. 3일 만에.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제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OEM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회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이 없던 회사에 갑자기 국내판 제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로부터 뭘 받았냐? 삼성전자 적자 나서 돈이 없는데 금융이라는 걸 받았고 또 부품업체 리스트를 받았고 단가를 받았고 수출하는 신용장을 받았고 그게 삼성전자를 일으키는 대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현재 진출한 건 1979년. 근데 그때 제가 반대했다고 그랬죠. 근데 경쟁사가 하니까 밀려서 했고 저보고 현지복인 사장 가라는데 안 갔습니다. 그럼 제가 2004년에 베레츠 주식회사를 벤처기업을 창립을 했습니다. 돈 1원 없이 창립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본 울법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 돈이 없이 한다는 건 울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 주제가 아닌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은 뭐냐? RFIC라는 건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본 단어입니다. 보도 듣도 배우지도 못한 제품을 이걸 해보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제가 포인트를 맞춘 거는 세일즈 포인트가 뭐냐? 쉽게 표현하면 무기가 뭐냐? 전쟁에 가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개발하는 엔지니어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첫 번째 개발 엔지니어 팀을 만들면 여러분은 뭐를 요청하겠습니까? 제품 개발 팀을 혹은 마케팅의 팀에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으면 뭘 요청하겠어요? 첫 번째, 좋은 제품 만들어. 너무 막연하죠? 비즈니스는 막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일주일 줄 테니까 짧으면 2주 줄 테니까 아니면 4주도 주니까 특허 아이디어를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4주 만에 특허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요거 제가 한 거는 저는 무슨 용어인지 모릅니다. 고객 입장에서 무슨 베니핏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어디서 입수할 거냐. 삼국지나 초안지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쟁사 이거 보면은 누가 승자가 됩니까? 우수한 장군이 있고 정보를 수입합니다. 제갈량이 왜 전쟁에 승리했느냐? 우수한 정보력입니다. 요즘은 많이 발달돼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웬만한 경쟁사는 다 나옵니다. 경쟁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자문 인맥을 활용하고 특히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고객하고 친해지면 그 고객이 다 줍니다. 정보. 경쟁사는 어디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 회사 앞으로 개발하는 건 뭐고. 정보의 최고 소스는 고객입니다. 근데 고객이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랬죠. RFIC 다는 처음 들었다는데 고객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웹사이트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회사들이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 결정권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헛판칩니다. 헛발질하는 헛발질. 출장 다녀 비용만 나갑니다. 그 사람 접대에 안 됩니다. 의사결정권자.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냐? RFIC는 그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구매부서도 아니고
중역도 아니고 RFIC를 사용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만 상대를 합니다. 구매부서 그 사람이 힘 하나도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썼는데 안 쓰고 어떡할 거야 지금? 사장님이 어떡할 거야? 엔지니어가 썼는데. 그래서 조직이 크면 클수록 정확한 구매 결정과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희 베렉스는 트레이드쇼에 전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광고에 이론도 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이건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따라 다른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정확한 핵심을 파고 정확한 고객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트레이드쇼에 참여는 합니다. 전시하고 참여 달라요. 왜?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해서 가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려면 전시회 참여하는 비용,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낭비가 없습니다. 사장님 제 때리세요. 저는 삼성전자 때 과장했습니다. 제품도 없었습니다. 지금 해결사를 했습니다. 그럼 경쟁자를 격파한 3대 무기는 뭐냐? 첫째가 인재입니다. 인재. 두 번째가 제품, 세 번째 추진력. 이 세 가지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해결사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해결사가 되고, 베렉스는 제가 본인이 해결사입니다. 없을 때는 반드시 파트너를 구하죠. 파트너가 없다. 왜? 비싸고 주식을 달라니까. 그때는 채용을 하고. 근데 채용할 돈이 없다. 그때는 컨설턴트를 쓰십시오. 그런데 혼자 능력도 경험도 해결사도 아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시간 낭비고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에서는 특화가 없느냐 있습니다. 마케팅 채널의 경쟁사는 프리스텝입니다. 베렉스는 디렉트, 난스탑 25%의 원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에도 아이디어를 냅니다. 두 번째, 베렉스 영업 조직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업부서에 영업사원이 없다 소리가. 베렉스는 없습니다. 왜? 경쟁사를 분석해보니까 고객을 만나보니까 영업사원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전부 디자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베렉스에는 영업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중개의 설계 디자이너만 있고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성공의 키는 황금의 열쇠는 뭐냐? 스마트하게라고. 하드 가지고 안 됩니다. 하드. 경쟁사보다 더 열심히, 경쟁사보다 더 영리하게, 빠르게. 근데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맞게. 예, 시간 관계상 도움이 됐으면